여러분, 오늘은 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 자, 옴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3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옴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옴은 과학자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인데 독일의 어떤 과학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저항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해요. 저항은 여러분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를 여러분 이 옴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와서 오메가 또는 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옴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볼록 튀어나온 이쪽이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 얘는 1.5V짜리 전지입니다. 자, 이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압. 자, 여러분 전압 기억나죠? 그렇죠. 전압이 세면 셀수록 어때요? 전류를 세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볼트를 써주고요. 자, 두 번째는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말하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요.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 말은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전자는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전자는 사실 반대로 이동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왜일까요? 자, 선생님이 이 전기 회로도의 일부를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 회로도 속에는 전자들이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같은 극끼리는 서로 어떤 힘이 있죠?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청력이라고 하는데, 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여러분 마이너스랑 서로 그렇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플러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개념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보통 이제 니크롬선을 사용하는데요. 자, 저항도 파란 글씨로 써드리겠습니다. 저항. 니크롬선을 연결하게 되죠. 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의 이동을 더 많이 방해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전압 V는 전류 A랑 비례합니다. 자, 요게 비례 관계라는 표시예요. 비례.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겠죠? 왜? 1.5V, 또 6V, 9V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더 빠른 속도로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면 그만큼 전류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전류라는 애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분수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방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분수니까, 자, 분모가 커지면 어때요? 전체는 작아지죠. 이렇게 이거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압에 비례하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여러분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지금까지 봤던 A, 그리고 옴, 그리고 V, 얘네들은 단위를 뜻하는 애들이었어요. 단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속도를 표시할 때 V라고 하지만 얘는 사실 단위는 무엇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사용하죠. 그쵸? 또 질량, 보통 M이라고 표시하는데 얘네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이런 식으로 단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전압 V, 얘는 유일하게 같은 단위 V를 씁니다. 하지만 전류는 보통 I라고 표시하고요. 단위는 암페어, 그리고 저항은 R이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자, 옴의 법칙, 여러분들 학습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옴의 법칙이란, 여러분, 옴의 법칙이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전류 A였죠? 단위 암페어, 전류의 세기는 전압, 단위 볼트, 그리고 저항, 단위 옴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전류 A는 저항 옴 분의 전압 V가 되겠죠. 자, 얘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래 V. 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보면 얘를 전압으로 고쳐줘 볼게요. 이 분모를, 양변을 지금 저항으로 곱해주면, 여러분, 전압 V는 전류 암페어 곱하기 저항 옴.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그래프는 여러분 비례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자,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I는 여러분 전류라고 했죠. 전류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그쵸? V는 전압이고요. 단위는 똑같이 볼트. 자, 그리고 R, 얘가 여러분 저항. 단위는 옴이 됩니다. 자, 일단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죠? 비례하는 관계죠. 자, 비례라는 단어. 자, 비례라는 건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죠. 자,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전류가 10이라고 쳐볼게요. 10, 20, 30 암페어가 있을 거예요. 전압은 뭐 1V, 2V, 3V.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10 암페어일 때 보면은 어때요? 1V가 되죠. 그런데 20 암페어로 얘가 전류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2V로 전압도 커집니다. 자, 두 개 다 커졌죠. 그리고 30일 때도 마찬가지로 3V. 자, 계속해서 둘 다 커집니다. 얘는 그래프만 보고도 비례하는 관계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저항이랑 전압. 여러분, 저항이랑 전압 어떨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요 식을 한번 봐볼까요? 요 식. 여러분, V는 A 오메가라고 써볼게요. 더 정확히 쓰면 사실 우리는 단위 말고 이제 배웠죠? V, 전압은 I, R 이라고 씁니다. 전류 전압, 전류 저항, 죄송합니다. 전류 저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R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V 값도 당연히 커지겠죠? I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일정하면 R 커지면 V도 커집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R이 커지면 V도 커진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관계? 그렇죠. 비례 관계다. 되죠? 자, 그리고 얘는 저항과 이제 전류입니다. 아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흐르기 어렵죠. 자,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검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저항을 1옴, 2옴, 3옴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전류를 10A, 20A, 30A라고 해볼게요. 자, 30A일 때는 저항이 1옴이었어요. 자, 그런데 20A로 지금 전류가 작아졌죠. 전류가 작아졌을 때는 1.5옴 정도 저항은 증가했죠. 자, 또 10A일 때는 거의 2옴 정도로 점점 전류가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이런 반비례하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학습지 11페이지에 자,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니크롬선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공식을 먼저 써줍니다. 뭐였죠? V는 I, R. 뭐였어요? 자, 다시 다른 걸로 전류 암페어는 저항이랑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했죠. 그렇죠? 자, 전류는 다시 말해서 I였고 저항은 다시 말해서 R이었어요. 자, 그러면 양변을 R로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V는 I, R이 됩니다. 자, 요 식만 항상 외우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전압이랑 전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이 셋 중에 없는 저항, R 값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R로 다시 고쳐줘 볼게요. R은 I분의 V죠. 자, 그러면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A를 먼저 보게 되면
자, 그냥 하나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압은 일단 2V예요. 그리고 전류는 1A입니다. 자, 요 선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줍니다. I는 전류죠. 그러면 1분의 V는 여러분 2죠. 그럼 얘는 그냥 2oh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자, 근데 B도 한번 해볼게요. 자, B. 뭐 여기에 점을 찍어줘도 되는데, 자, 쉽게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압은 4죠. 그럼 4V. 그리고 전류는 똑같이 1A예요. 자, 그러면 R은 1분의 4. 다시 말해서 4ohm이 되겠죠? 그냥 2번이 나왔습니다.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니크롬선이 같은 굵기라면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길이가 길면, 니크롬선 길이가 길면 전류를 어떻게 해요?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긴 게 더 많이 방해를 하겠죠? 그만큼 이동해야 될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같은 굵기일 때 이동 거리가 길면 더 저항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A는 2ohm이었고, 그렇죠? B는 4ohm이었죠. 그럼 누가 더 저항이 세요? 그렇죠. 4ohm이죠. 그래서 길이가 더 긴 것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류계, 전압계에 이 ohm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류계, 전압계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잘 봐요. 일단 여기 A가 써져 있죠. 단위가 암페어예요. 얘는 전류계이겠어요? 전압계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전류계가 됩니다. 자, 전류계는 보통 전기 회로에 직열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죠? 자, 플러스 단자. 이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지금 얘가 마이너스 단자인데요. 검은색이. 얘도 마이너스 단자고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를 최대 전류값이 큰 거부터 연결할까요? 작은 거부터 연결할까요? 자, 정답은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전류값이 5A를 먼저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500mA, 50mA. 자, 500mA는 다시 암페어로 고쳐주면 0.5A가 되겠죠. 그래서 5A가 제일 크고 얘는 다시 말해서 0.05A가 되니까 제일 작죠. 자, 왜냐면 여러분 더 작은 걸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0.6A짜리를 연결해요. 얘는 다시 말해서 600mA죠. 자, 얘는 작은데 50mA 연결하면은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50mA 연결하면 최대가 50까지 여기에 딱 선이 그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50인지 50을 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500mA에도 맞습니다. 500mA에도 똑같이 연결하면 500까지만 표시가 되겠죠. 600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A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5A 연결하면 가장 크죠. 5A. 자, 5A 연결했을 때는 이 5짜리 숫자들을 쫙 봐주면 되죠. 근데 자, 우리가 600mA짜리, 그러니까 0.6A짜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5A에 꽂았을 때 0.6 정도, 한 0.5에서 조금 지나가는 요 정도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쵸? 자, 왜냐면 5A에 꽂았을 때는 여기만 봐주면 되죠. 50A에 꽂았을 때는 요 선을 봐주고 500A는 여기를 봐주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5A에 꽂았을 때 0.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부터 끼워주고 그 다음 작은 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계의 눈금 읽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단자 연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여러분,
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다 지우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있는 요 눈금선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A 단자에 연결한 경우, 그러면 요 선을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지금 요 중에서, 지금 이 눈금이 어디 있어요? 1이랑 2 사이인데 한 1.5보다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럼 얘는 1.6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500mA 단자 연결한 경우, 자, 얘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쭉 보면 어때요? 얘가 지금 100이랑 200 사이에 있죠? 한 150보다 조금 넘는 것 같아. 160. 그리고 여러분 단위는 500mA 연결했으니까 얘도 m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0mA 단자 연결한 경우, 자, 요 얘를 읽어주면 되죠? 50mA 단자. 얘는 10이랑 20 사이인데 여러분 15보다 조금 높아 보이니까 16mA.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계를 한번 볼게요. 자, 딱 봐도 지금 V 적혀 있죠? 얘는 전압계입니다. 자, 여러분, 전압계는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할까요? 병렬로 연결할까요? 그렇죠.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 연결해야 저항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병렬로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이 말은 요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 꼽은 애를 전지의 플러스 쪽으로 연결하고 요 마이너스에 꼽은 애를 전지의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 전압 값이 큰 것부터 연결할까요? 작은 것부터 연결할까요?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을 해줍니다. 큰 것부터 연결해야 우리가 작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압값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한 20V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30V에 꽂으면 20V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15V 꽂으면 여기 나오고 3V 꽂아도 여기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부터 차례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압계 눈금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 단자의 연결에 따라 30에 꽂는지 아니면 15에 꽂는지 3V에 꽂는지에 따라서 눈금 읽는 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자, 이 눈금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0V 단자 연결한 경우 요 30에서 이렇게 요 얘네들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10과 20의 사이에요. 15보다 조금 큰 것 같죠? 그럼 얘는 16V가 되겠습니다. 자, 15V 단자 연결한 경우 밑에 읽어주면 되죠? 자, 5랑 10 사이인데 중간이 뭐 7.5 정도 되겠죠? 중간 7.5보다 조금 크니까 얘는 한 8V. 자, 3V에 연결했을 때는 얘네들을 읽어주면 되니까 자, 1이랑 2 사이 그러면 1.5보다 조금 크네요. 얘는 한 1.6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압계 전류계, 그래서 우리가 전류계에서 암페어 값을 알고 전압계에서 이 볼트 값을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옴의 법칙에서 식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V는 I, R. 그래서 우리 R 값,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자, 5A 단자에 연결했을 때 지금 1.6A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V 단자에 연결한 경우 자, 16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V는 IR에서 우리 저항값 R을 구해주려면 양변 I로 나눠줄 수가 있죠. I.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R은 I분의 V. 그쵸? 여기서 I는 전류니까 아까 1.6A라고 했고요. 그리고 V는 전압이니까 1.6V. 자, 얘네들 약분되죠. 1.6, 1.6. 결국 1이 되고 저항값의 단위는 옴을 써준다고 했죠. 1옴. 이렇게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오음의 법칙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